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국 곳곳에서 모내기를 마친 모들이 잇따라 말라 죽어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협이 추천한 신제품 농약을 뿌린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내기를 한 지 2달이 지났지만 논바닥은 듬성듬성 비어 있습니다. 벼가 미처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강동과 안강 등 경주 지역 160여 농가의 피해 면적만 460헥타르에 달합니다. 농협이 추천한 신제품 농약을 논에 뿌린 뒤 일어난 현상입니다. 피해 농민들은 농협만 믿고 농약을 사용했다 농사를 망쳤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들 경주 농가에 피해가 농민들한테 피해가 한 7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농가들 한 100여 명이 어제 지금 한 1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전북과 충남 지역에서도 동일한 농약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농협은 농약회사의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물을 적게 내가지고 농가에서 약을 좀 과하게 쳤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규명을 지금 현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중이고. 전국적인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농협은 피해 농민들을 위한 보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학 정원은 줄었지만 대학원 정원은 늘어나면서 부실 운영 문제가 대두되자 교육부가 대학원도 평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현 기자입니다. 인구가 줄면서 대학 정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대학원 정원은 90년대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정원은 급증했지만 학위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늘면서 여러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집단 부정 시험이 잇따르고 있고 상당수 대학이 논문 제출에 앞서 치르는 자격 시험을 아예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수 학생의 수도권 유출이 늘면서 지역 대학은 대학원 연구 인력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됐지만 최소한의 평가와 운영 기준은 갖춰야 한다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각 학과마다 자체적으로 영어 시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종합 시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다음에 각과마다 요구하는 졸업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지금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학 구조 조정에 치중했던 교육부도 대학원 부실이 심각하다며 대학원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원에 대해서 그런 좀 이렇게 부정한 어떤 그런 사례들이 언론에 이제 보도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학원 평가 방안에 대해서 도입을 검토를 하는 거고요. 올해 안으로 평가안을 만들어 내후년쯤 대학원 평가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강조되며 양적으로는 급팽창했지만 학위 관리와 운영은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학원 관리를 위한 평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상북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안동의료원의 공석인 원장을 공모하지 않고 퇴직을 앞둔 도청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안동의료원 회생을 위한 게 맞는지 곳곳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현재 원장이 공석인 안동의료원은 진료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 파견된 5급 사무관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장 공모에서 적격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통상 일주일 이내 재공모를 해야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엉뚱하게 비상경영기구를 만들겠다며 퇴직을 앞둔 3급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내정해두고 있습니다. 비상경영기구를 운영함으로써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의사의 의결이 나서 단계 공무원이 파견되면 적어도 한 6개월 이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안동의료원 이사회에서 이 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비상경영위원회 구성 근거는 정관에도 없고 따라서 구성된다 하더라도 위원장에게는 아무런 결재권이 없습니다. 위기에 처한 안동의료원을 경북도청 공무원의 자리 보존용쯤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의료원 직원들은 관피하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원장님 재공부를 하셔서 정말 유능한 분이 빨리 오셔가지고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게 원장님이 오셔버리면은 그런 3개월, 6개월이라는 어떤 진통의 구간이
안동의료원 이사회 구성원 상당수도 경상북도의 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적자 187억 원, 직원 임금 체불은 이달에도 계속돼 모두 5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효율이 2배가 넘는 태양전지가 국내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반도체의 구조 변경을 통해 빛의 흡수량을 높인 겁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나노선으로 태양전지에 쓰이는 반도체 물질입니다. 기존의 일자형 나노선의 상단부 직경을 넓게 하고 하단부 직경을 좁게 만드는 비대칭 구조로 설계해 빛의 반사율을 높였습니다. 비대칭으로 만들게 되면 광학적으로 전반사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전반사 효율을 높이게 된다는 얘기는 굴절률을 많이 만들어서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의 양을 좀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구조를. 빛 흡수 효율이 기존 평판 태양전지보다 2.7배, 나노선 태양전지보단 최대 1.4배나 높습니다. 특히 국내 실리콘 반도체 공정 기술인 하양시 공법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차세대 실리콘 열전소자와 광소자 기술 연구의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싼 재료를 활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2세대, 3세대 트렌드를 봤을 때 나노선 태양전지가 향후에 가장 중요한 태양전지의 주자이다라는 게. 연구팀은 경제적이고 효율도 높은 태양전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면 관련 산업에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지난달 경북 동해안 지역의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경주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7% 감소했고 지난달 KTX 포항역 이용객도 지난 5월보다 37.9%나 줄어든 9만 6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울릉도 관광객의 경우 지난 5월 넷째 주 17,900여 명에서 메르스 영향이 시작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6월 넷째 주에는 2,2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중 메르스가 종식되고 지자체와 관광협회 등이 노력한다면 지역 관광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35% 증가해 201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4,7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가입자의 월 평균 연금 지원액은 105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3% 늘었고 연금 지원 총액도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 조정 등으로 55%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 플랜텍은 모 회사인 포스코로부터 740억 원 규모의 용융아연 도금라인 본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사 계약 금액은 오는 2017년까지로 공사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11.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공사가 5년 전 보류했던 것으로 자동차용 초고장력 강판의 공급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전용 설비 투자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지역 경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 자격은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과 벤처기업, R&D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술혁신형 기업 입등입니다. 입주 기간은 기본 1년이고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7년까지 가능하며 입주 기업에게는 연구개발 사업과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각종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경상북도는 이달부터 주민센터와 보건소, 전통시장 등 296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 3사와 협약을 통해 사업비를 나누어 분담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사업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경북 도내에는 지난 2013년 63곳과 지난해 189곳에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됐습니다. 경주시립도서관은 여름방학 한 달 동안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논술과 논리적 글쓰기, 나만의 책 만들기 등 5개 강좌를 4주간 운영합니다. 수강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경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14살 이하 어린아이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를 집계한 결과 전체 사고 5만여 건 가운데 67.5%가 가정에서 발생했고 여가 및 문화 놀이시설이 8.1%, 교육시설이 7.6%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살에서 3살 사이의 사고가 절반을 차지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4살에서 6살 사이가 2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경북동의 한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종일 구름이 조금 지나는 가운데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겠는데요. 토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가운데 기온은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기온은 크게 높지 않지만 장맛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때문에 식중독 지수가 높음 단계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음식물은 꼭 냉장 보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동의 한 지역 종일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18도, 포항 20도, 경주 1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4도, 영덕 27도, 포항 26도, 경주 28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0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6도, 독도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맑은 가운데 구름이 다소 많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